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9일 한동훈은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서는 다음날 FBI의 인사검증을 보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해버리지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한동훈은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는데 법무부 장관은커녕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만나지요. 이에 대해 조호균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보니까 2019년 5월 9일 일본 야마시타 법무대신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2003년 8월 5일 일본 모리야마 법무대신이 존 애쉬 크로포트 법무장관이랑 찍은 사진도 나오는데 역대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미국 법무장관이랑 찍은 사진은 못 찾겠더군요.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법무부의 2명의 어시스턴트 어토니 제너럴과 찍은 사진은 미국 법무부 트위터에서 찾았어요. 그나저나 한 법무장관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났다는데 사진을 못 찾겠네요. FBI 홈페이지랑 트위터에도 없더군요. 이어 스위스 검찰총장 크리스 법무장관, 라트비아 법무장관, 콜롬비아 법무장관의 만남도 언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는 만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뉴욕의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했을 때는 수석법률고문과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는 장소가 이슈가 됐습니다. 조호균 변호사는 또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미국의 93개 연방검찰청 중 하나입니다. 93개 연방검찰청의 각 헤드를 그냥 US 어토니라고 하는데, 즉 미국에는 US 어토니가 총 93명이 있고 전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안드레아 그리스올드랑 증권금융범죄와 관련해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챙기려고 미국의 93개 연방검찰청 중 하나인 곳에 가서 그곳의 헤드나 넘버2는 만나지 않고 넘버3 정도 되는 책임자와 만나는 것, 1등석을 사양했다는 미담과 함께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저로서는 저기 보이는 사다리나 목이 마르면 갖다 마시라는 탁자 위 생수보다 우리 측은 자료도 많고 열심히 받아 적는 분위기인데 미국 측은 책상에 아무것도 없거나 볼펜도 없이 달랑 메모지만 있는 게 인상적이더군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에서 한 방 맞고 이어 뉴욕주에 가서 또 한 방 맞은 건가요? FBI 면담에 대해서는 출국 이유 자체가 FBI를 찾는 것이었으니 당연 대서특필되어야 할 것인데 정작 FBI와 같이 찍은 한동훈의 사진이 없다 이겁니다. 조호근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FBI 국장이 직업 특성 때문에 사진을 잘 안 찍나 했는데 보니까 영국의 MI5 국장과 알바니아 경찰총장, FBI 요원들, 주경찰들, 경찰견 등이랑은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강연도 많이 하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는 한동훈이 FBI 국장과 만나 논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을 방문하여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FBI, 한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되어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 등 가치 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 등 초고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 사이의 공조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자, 그런데 FBI는 CIA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아닙니까? CIA는 해외를 맡고 FBI는 국내를 맡으면서 방첩기관의 역할을 해왔고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경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바로 FBI와 CIA의 기능이 합쳐진 형태의 기관입니다. 자, 그러니 FBI가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 검증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정원이 첩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생산해내듯 정보기관으로서 인사정보를 생산한 후 결정권자에게 제공만 할 뿐 그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객관적인 정보활동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같은 비교로서 이 같은 활동을 따르겠다면 법무부에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이런 정보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해낸 정보를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아무 의견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 같은 일을 과연 일주일이 넘도록 미국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입니까? 더군다나 미국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FBI 국장과는 회의 사진은 있는지 없는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결국 코로나만 달고 왔지요. 그러니 국민들은 난데없이 FBI를 방문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출국 당시 김현정 비대위원은 이렇게 밝혔었지요. 한동훈 장관이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딸 등의 편법 스펙 쌓기 의혹으로 불거진 입시비리 사건이 FBI에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이와 관련해 방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출장 일정은 FBI 국장과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담 외에도 월드뱅크, UN,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방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출장이 인사검증 시스템 확인이 목적인지 소통용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입시비리 사건에 관련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로 폭락하면서 이제 정치 보복이 활개치는 공안 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지요. 애초부터 정권 교체가 목적이었으니 당선된 나를 빼고서는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권 교체의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늘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안마다 문재인 정부의 핑계를 대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니 그런 문재인 정부를 쳐야겠다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시도들이 너무나 어설프다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국민이 윤석열이 좋아서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하겠다고 윤석열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에 의해 윤석열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윤석열이 버림을 안 받으려면 자신이 훌륭한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바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걸고 덤벼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미 결정타가 나왔지요. 김도율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이 타고 함께 나토 순방을 다녀왔다. 검사 출신의 이현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다. 김건희의 지인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자이고 김건희 수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스페인에 가는데 영어 능력자가 왜 필요할까? 중국에 가는데 일본어 능력자를 데리고 가는 격이다. 또한 신 씨는 김건희와 한국문화원도 함께 방문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도 예상은 했지만 거짓말이다. 권성동은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인 BTS와 함께 해외 순방을 갔는데 신 씨와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권성동이 워낙 무식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격이다. BTS는 문재인 대통령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화특사 임명장을 수여했고 관용 여권까지 발급해가면서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 아마도 경정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BTS가 오지 않는 것에 임기 내내 뒤끝이 장렬할 것 같은데 아서라, 경과, 국힘당 모든 정치인을 다 합해도 BTS 발끝도 미치지 못한다. 아미가 진짜 아미가 되면 너희들 몰락만 가속화될 뿐이다. 내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신 씨는 무슨 자격으로 1호기를 탔는가? 어려운 문제니 객관식으로 내가 보기를 주겠다.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기자, 2천만 원 정치자금을 헌납한 김건희의 지인. 둘째, 관용 여권인가 민간인 여권인가? 관용 여권 없이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과 세관을 특별 통과했으면 이는 당연한 불법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되는데 유럽에 간 김에 명품 쇼핑을 잔뜩 해왔다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셋째,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싶은 대목인데 신 씨는 대통령실에서 취급하는 비인가 정보 영역에 어떤 자격으로 접근했는가? 보도에 따르면 의전, 외교 공무원들은 신 씨와 기밀 사안을 공유했다고 나온다.
따라서 신 씨가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이러한 기밀을 공유받았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들은 일반 징계를 넘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질 줄이야. 또 다른 보도로는 윤석열의 외가 육촌 친척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인척이라고 채용에 배제하면 그것이 차별이라는 해명을 했다. 참으로 공정한 일 아닌가. 대단히 신박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자 국회법이 바뀌었다. 사촌 이내는 채용이 아예 불가능하고 8촌 이내는 반드시 고시를 하도록 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 반드시 묻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외가 인척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상식, 공정과 정의를 외친 덕분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 국회법 수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닐까? 미안하다. 상식이 없는 인간에게 상식을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윤석열을 볼 때마다 느낀다. 하긴 검사 출신의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당당하게 말한다. 그 말을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 나 검사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됐다. 그래도 윤석열이 나를 임명할 거다. 니들이 어쩔 건데. 이 와중에 송홍열이 남자냐고 묻는 인간이 바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권성동이다. 웃기는데 짜증이 난다. 현재 여당의 총체적 당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에게 얻어터지고 사법고시 시험 중에 족발에 소주가 땡겨서 시험 시간 20분이 남았는데 내려온 인간이 바로 윤석열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알게 되더라도 좋아 빠르게 가 할 인간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 결과 너무도 빠른 국정농단 시즌2가 시작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중이다. 윤석열 임기 1개월이 대한민국의 1년을 후퇴시키는 것 같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윤석열이 취임한 지 아직 2개월도 되지 않았다. 이제 윤석열을 빠르게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이 뻔뻔함이 자신들을 칠 것이다 이겁니다. 류군 시인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를 보면 윤석열 검사님께서 박근혜님과 최순실님을 왜 잡아 가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지 않은 죄인가요? 두 분 다 검사 남편이 없는 죄인가요? 점점 더 상식적 국민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장마가 오려는 지원.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